가끔은 참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다고 내 억울함을, 내 상처를, 내 분노를 말이죠.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작은 화산을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조용히 연기만 피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하여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 마음의 화산이 얼마나 강렬한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분노는 마치 여름 소나기 같았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다가도 금세 그치고 맑은 하늘을 되찾곤 했지요. 하지만 지금의 분노는 다릅니다. 더 깊고 더 묵직하고 더 오래갑니다. 마치 겨울 강물처럼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거센 물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오. 이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무거운 이 감정은 우리 가슴 깊은 곳에 검은 구멍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언가를, 때로는 우리 자신을 향해 돌려지는 이 어두운 감정.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보려 합니다. 마음의 불길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길을 등불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춤추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알게 된 건 하나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행동합니다. 분노와 증오. 이 두 감정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불의를 목격할 때, 배신당했을 때,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이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분노를 느끼고 때로는 증오까지 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탐구할 명제는 단순히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나 증오를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이다라는 깊은 철학적 진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노,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힘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얕잡아 볼 때, 뒤에서 험담할 때, 우리는 감정이 요동칩니다. 분노가 목끝까지 차오르고 가슴이 조여오며 잠도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땐 누구나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아니라고. 나도 할 말 있다고. 당신이 틀렸다고. 하지만 말이란 한순간의 폭발일 뿐. 듣는 이가 없으면 허공에 떠도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의 진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진짜 분노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의 결심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행동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분노를 느꼈나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끝이 떨리고 목소리가 격해지던 그 순간을. 그때 당신의 몸 전체에 흐르던 그 에너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노는 사실 우리 영혼의 가장 순수한 외침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당함을 보고 싫어 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 안의 순수한 정의감이 소리치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공원에서 아이들이 꽃을 꺾는 것을 보고 화를 냈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신경질적이 되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분노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이 불의를 보고 분노할 때 그것은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듯 당신은 이 세상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지만 그 힘으로 산을 깎는다. 당신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아래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산을 깎을 만한 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당신은 어떤 일에 분노했나요? 친구가 새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불공평하게 대했을 때, 부모님이 약속을 어겼을 때, 그 분노들은 모두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순수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분노하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무감각해지지 않고 여전히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노는 양날의 검입니다. 잘못 다루면 자신을 해치고 주변 사람들을 상처 입힙니다. 마치 불처럼 제대로 다루면 따뜻함을 주지만 잘못 다루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지요. 그렇다면 이 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끄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는 것입니다. 야생의 불이 아니라 화로 안의 불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지혜로 이제 이 불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불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불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방향만 바꿔주면 창조의 힘이 됩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봅시다. 분노보다 더 깊은 곳, 마음의 지하실에 숨어있는 증오라는 그림자를 마주해 봅시다. 증오. 이 단어를 속삭이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증오는 분노가 시간 속에서 발효되어 만들어진 독주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분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진하고 쓰라린 맛을 갖게 됩니다. 당신에게도 있지 않나요?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증오의 씨앗이. 어쩌면 수십 년 전에 심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친구, 당신의 꿈을 짓밟은 누군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한 그 사람. 그 증오는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아물지 않고 골마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잠시 그 증오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증오는 사실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증오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불의를 증오할 수 없었을 것이고, 진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거짓을 증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증오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을 증오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증오조차도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증오의 독은 강합니다. 증오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해치는 것은 증오받는 사람이 아니라 증오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증오는 마치 뜨거운 석탄을 맨손으로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석탄을 누군가에게 던지기도 전에 자신의 손이 먼저 타들어갑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식욕을 잃게 하고 웃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증오입니다. 증오는 당신의 오늘을 망치고 내일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증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애야 할까요? 아니요. 증오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면 더 강해집니다. 대신 그 증오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증오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파괴적으로 사용하면 독이 되지만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약이 됩니다. 당신이 불의를 증오한다면 그 증오를 정의를 세우는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짓을 증오한다면 그 증오를 진실을 찾는 열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증오는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력입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됩니다. 말 대신 행동하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세상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더 기억합니다. 떠들썩한 말보다 조용한 성취가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집니다. 속으로는 타오르는 불덩이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얕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는 분노를 힘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쏟아낸 분노는 금세 잊히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결과는 두고두고 사람들 기억 속에 남습니다. 조용히 성공하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내가 말 대신 택한 것들. 나이 들수록 참고 넘기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냥 그러려니. 말해도 어차피 안 통하니까. 내가 나서면 더 복잡해지니까. 하지만 그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해진다는 걸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나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 앞에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행동이, 그리고 내 결과가 대신 말해줄 겁니다. 당신은 틀렸고 나는 여기까지 왔다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분노와 증오 앞에서의 침묵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침묵으로 견뎌왔나요? 부당한 일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만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켜왔나요?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참으면 복이 온다고, 화내면 손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참는 것도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행동하는 것 역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에 위협이 된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를 평화적 저항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당신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만 묻어두면 그것은 썩어서 원한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은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크게 외쳐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행동은 흔적을 남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괜찮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청소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답했습니다. 더러운 세상이 싫어서입니다. 그의 작은 행동이 동네를 바꾸었습니다. 당신의 분노와 증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말로만 표현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그 감정들이 파괴적인 독이 아니라 건설적인 약이 됩니다. 행동하는 순간 당신은 피해자에서 창조자가 됩니다. 운명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운명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행동하는 순간 분노와 증오가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물이 맑아지듯 움직이는 감정은 정화됩니다. 분노를 품고 나아가는 법. 분노를 억누르지 마세요. 하지만 그 분노를 남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로 바꾸어 보세요. 화를 참는 게 아닙니다. 화를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작은 성취를 하나씩 이루며 그 감정을 성장이라는 방향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말해보세요. 말하지 마, 보여줘. 지켜보게 만들어. 당신이 만든 변화는 말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가질 것입니다. 결국 가장 멋진 복수는 살아가는 것이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분노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갉아먹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바꾸면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모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감정에 머물러 사는 사람과 거기서 일어서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결국 가장 멋진 복수는 더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당신의 뒷모습에 고개를 숙이게 될 정도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지혜로운 행동의 원칙들. 그렇다면
분노와 증오를 건설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감정과 거리두기. 분노나 증오를 느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감정과 행동 사이의 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이 치솟을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감정은 가라앉고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목표 설정하기. 분노나 증오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해치거나 복수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은 건설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불의를 바로잡기, 자신을 성장시키기. 이런 건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례의 원칙. 행동은 감정의 크기와 상황의 중요성에 비례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큰 일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건설적 대안 찾기. 파괴적인 행동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비판만 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장기적 관점. 순간적인 감정 해소보다는 장기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당장의 만족감보다는 미래의 개선을 위한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분노와 증오는 파괴적인 감정이 아니라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단단한 것도 뚫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해야 합니다. 격정적이지 않으면서도 꾸준하고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걸.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굳이 소리치지 않아도 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말보다 침묵을 믿게 되었고, 감정보다 결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히 일어나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말 없는 분노, 침묵 속의 증오, 그 모든 것을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 그가 진짜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는 이 길이 그 무엇보다 의미 있고 아름다운 복수이길 바랍니다. 말하지 마세요. 보여주세요. 지켜보게 만드세요. 행동이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오늘 분노나 증오를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이다라는 명제를 통해 감정과 행동,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분노와 증오를 행동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간디는 약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잘못을 묵과하거나 정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복수의 사슬을 끊고 더 높은 차원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고 많은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원한으로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쓰라림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와의 다툼, 친구와의 오해. 이런 관계의 상처들을 원한으로 품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감정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용서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용서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되 그 기억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분노와 증오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더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감정을 다스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파괴보다는 건설을 추구해야 합니다. 분노와 증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를 억압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현명한 행동으로 승화시킨 분노와 증오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원한과 증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리고 건설적인 행동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분노와 증오를 지혜로운 행동으로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은 또 생깁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내 진심을 왜곡하는 사람도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이겨야 할 상대는 남이 아니라 그때마다 흔들리는 내 감정이라는 것을. 화를 내는 대신 움직이세요. 울고 싶을 땐 눈물을 닦고, 억울할 땐 더 단단해지고, 무시당했을 땐 고개를 들고 일어나세요. 말로 쏟아냈다면 흩어졌을 그 감정이 당신의 길이 되고 결국에는 당신을 어디까지 데려다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용히 살아내는 것도 때론 위대한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당신이 조용히 준비한 그 모든 시간이 언젠가는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낼 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조용히 싸우고, 조용히 참아내고, 조용히 일어서는 당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행동하세요. 지켜보게 만드세요. 그게 가장 아름답고 강한 대답입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이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이 영상이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별책룸이었습니다.